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최고사령관이 아끼는 너희는 저기 최고사령관의 정말 신임을 받고 해외에 파병된 거다. 거기에서 목숨을 진짜 뭐 희생되면 네.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열사증이라는 거 하나 주면 끝입니다. 그 자유가 없는 북한, 특히 그 중에서도 더 자유가 없는 북한군 장병들이 러시아에 12,000명 가량 파견된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서 이 파병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은이 호재를 만났구나. 김정은이 호재를 만났다. 네. 예. 그리고 북한 군인들 또 가서 자기 목숨은 위협당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여럿은 좋아하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럿이 좋아한다는 건 어떤? 예. 상당수가 거기 가서 정말 뭐 목숨이 위협당하면서 살겠죠. 네. 거기서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북한 군에서 앞으로 뭐 뒤에 백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한번 갔다 와야 좀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판을 삼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숨을 걸고 가는 건데 이걸 네. 기회로 생각을 한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느끼는 건데요. 네. 목숨이 귀한 거를 한국에 와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뭔가 삶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봐야 예. 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느끼지, 북한 땅에서는 내 목숨이 얼마나 값이 있는지 그걸 못 느껴요. 그냥 존엄, 이제 기자님께서 앞서서 존엄이 무시당하면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의 존엄은, 개인의 존엄은 없습니다. 예. 김정은만 존엄이 있지 무슨 뭐 병들이 무슨 존엄이 있어요. 그냥 자기 쪽인 거죠, 졸. 네. 역시 네. 한번 얘기를 하실 때마다 네. 진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그런 충격을 좀 받아요. 워낙 이제 쓰는 표현 같은 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다음에 그 경험이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사람이 인생을 어느 정도는 좀 달관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지난 방송에서도 정말로. 그렇고 이게 예.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뭐 많은 공부도 하셨겠지만 저는 북한 사회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 밑에서 북한 사회와 군을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좀 개고생을 하면서 체득한 뭔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개고생을 하면서 취득한 게 있는 것 같다. 사실 말씀도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데 사람이 말을 고생을 한 사람이 말을 재밌게 하기까지는 인생의 달관의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또 고생해야 이런 경험이 또 묻어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또 류성일 씨는 2019년에 귀순을 하셨잖아요. 네. 네. 당시에 그 현역 중사 계급이었던 걸로 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심정으로 탈출했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탈출. 북한 사회에서 공정? 네, 똑같이 좀 공정이라고 치면 너무 거창한 거고요. 북한 사회에서는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 사회를 저는 꿈꿨죠.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이 사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한국에 살려고 왔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이 땅에 와서 뭔가 북한 사회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도적 역량도 좀 연결하고 그리고 도움을 좀 받아서 다시 북한에 올라가고 싶어서 왔었죠. 북한 사회를 완전히 바꿔보고 싶어서. 네, 저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런 뭐 북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좀 정면에서 좀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대들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 오늘 여쭤볼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중간중간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세요. 네. 워낙에 말씀을 재밌게 잘하시니까. 보도에 따르면은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가 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한 북한군 장병 18명이 붙잡혀서 구금된 상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지시 없이 숲속에 방치가 됐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북한군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지만 제대로 군복무 중에 식량을 받지 못하고 배고프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랑 봤을 때는 이게 유스거리가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 내부에 있어도 식량을 보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전장에 있으면 좀 뭔가 위압감도 들고 하는 건 있겠죠. 네, 그래서 북한 이제 그 파병 간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전쟁을 가서 전쟁 상황에서 좀 몸이 좀 건강해서 올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요. 오히려 네. 몸이 건강해서 올 것 같다. 네, 러시아에서 뭐 고기랑 좀 때때로 보급을 하고 예. 그리고 빵이랑 주면 이게 북한에서 먹는 것보단 더 나을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파병돼서도 식량을 지금 제대로 배급받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어차피 북한에서도 못 먹기 때문에 네. 예, 오히려- 그나마 거기 가면 좀 더 네. 나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예. 전쟁하러 갔지만 해외 경험을 하잖아요. 예. 평생 뭐 북한의 과반수는 다른 나라 땅을 밟아도 못 보고 죽는데 예. 그래도 과거에 그 사람들이 뭐 몇 퍼센트 살아 돌아가면 아 나는 전쟁을 경험하고 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경험한 사람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이제 가는데 네. 목숨 걸고 가고 이제 죽을 뭐 총알바지가 총알바지가 됐다. 되는 네. 거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곳에 가는 건데 네. 이걸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건데 오히려 어차피 북한에 있어봤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네. 외국도 못 나가는데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뭐 안에서 굶어 죽나 또 건설하다가 죽나 아. 밖에 나가서 뭐 총알 맞아 죽나 죽기야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위험의 확률이 많이 따르는 거는 분명하죠. 네. 파병돼서도 식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럼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북한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지금 1차 이송을 완료를 했고 조만간에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뭐 보도가 나옵니다. 네. 근데 폭풍 군단으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 11군단의 예하 4개 여단이 4개 여단이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 유승현 씨가 예전에 북한에서 군복무를 상당히 오래 하셨는데 네. 그 특수작전부대, 그러니까 특작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특수작전부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많이 봤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중에도 거기 그쪽 부대로 간 친구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게 아니고 가라니까 가죠. 아, 네. 그게 말이 특수작전군 부대지 네. 아주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수작전군은 아니에요. 북한군이 자기들이 말하기로 한 20만 명 정도 특수작전군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20만, 예. 특수작전군도 돈이 있어야 운용을 할 거잖아요. 네. 군대는 뭐 100만 명 이상 되는데 거기 5분의 1, 뭐 6분의 1 정도가 네. 이게 특수작전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아,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친구들이 한 10년 이 정도 군복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군대의 짬밥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특작군 특수작전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북한에서 뭐 주로 나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잖아요. 네. 해병대에 가야겠다, 뭐 특전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입대를 하는데 네. 특수부대에 입대를 하는 거는 북한에서는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다. 그렇죠. 가고 싶어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럼? 제가 사실 군대 가기 전에 네. 저는 특수작전 뭐 특수부대라는 데 가고 싶었어요. 예. 근데 군대 가서 신병을 딱 받으면서 한 달 만에 느꼈어요. 네. 전 공군으로 가다 보니까 네. 특수부대 안 간 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고. 역시 북한이나 한국이나 공군은 좀 저도 공군인데. 근데 예. 북한에서 특수작전군이나 이런 데 가는 경우를 보면 집안이 뭐 환경이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또 굳이 거기 안 가요. 그냥 몸이 편한 대로 가고 예. 노동당에서 선발 기준은 있죠. 네. 이게 피지컬이 좀 되고 네. 그리고 정신적으로 뭔가 좀 단순한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보내죠. 저희가 이제 사진을 좀 띄워드릴 건데요. 그 훈련하는 장면을 보니까 특수작전부대 훈련하는 사진을 보니까 네. 뭐 우통을 벗은 상태에서 막 발차기를 몸에다 배에다 하고 막 벽돌을 깨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런 식으로 북한 특수부대는 훈련하는 겁니까? 이게 뭐 부대마다 부대 내 사단쯤에 예. 이 격술만 전문하는 네. 그런 한 개 소대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거기 나와서 시범을 하는 거지. 네. 그 특수작전군 러시아에 파병된 친구들이 다 우통 까고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북한은 전체가 그냥 이거 다 보여주기로 하는 거지. 그게 전반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그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정예 부대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 몇 명 정도 있죠. 몇 퍼센트만. 근데 러시아 참전 북한군 사진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종종 띄워드리겠지만 이게 체구가 상당히 크지가 않고 네. 체구가 좀 작고 그다음에 한결같이 좀 말라 보여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수부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간 건데 특수부대도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네, 그렇죠. 밥을 주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좀 먹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날씬한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뭐 독한 마음 먹고 다이어트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주는 밥만 먹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나름 그 친구들이 이 신장 기준이 평균 이상인 친구들로 보낸 거예요. 그게. 네, 다른 군 같은 경우는 더 작죠. 네. 네,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평균 북한 군의 키가 한 165에서 168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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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 나간 걸 보면 뭐 165 이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특수작전군은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가거든요. 165면은 그래도 네. 중간 이상이다. 근데 중간 이상이죠. 이거 슬픈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 나오신 걸 제가 봤어요. 최근에 이제 하나 나오셨던데 보니까 예. 그 김정은 시대가 되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처음엔 좀 기대도 했다가 나중에 네. 다시 또 김정은이 군내 이제 폭행이나 이런 거를 네. 좀 방관을 하는 식으로 이제 부대가 좀 운영이 됐고 그다음에 마음 한켠으로 이거 전쟁 좀 안 일어나나 이렇게 네. 생각도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파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북한군이 파병이 되는 건데 그 파병 소식이 근데 북한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네. 어떻게든 좀 감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확성기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이 파병 네. 소식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군들이 이 소식을 접한다면 파병 소식을 접한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좀 궁금해요. 네, 단순히 러시아로 파병됐다 이것만 들었을 때는 북한 군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으리라고 봐요. 딱히 없다. 네. 예. 지금 현재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네.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우는지조차 모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그냥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렇죠. 투입이 된다. 네. 그리고 싸운다고 하면 예. 뭔가 러시아가 정당하게 군사적 행동을 우크라이나에 하는 거다.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는 거 뭐 가는데 어때? 아.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저도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예. 뭐 포로라던가 그렇게 뭐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예. 이런 데 대해서 들으면 그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죠. 그 사람들도. 네, 현장에서 파견된 군인들이 어느 정도 사망되고 그리고 포로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이런 거랑 들으면 그 사람들도 뭘 느끼겠죠. 그리고 왜 싸우는지 예. 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예. 자기들이 싸우러 가는 게 결코 정당에서 가는 건 아니로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거고요. 근데 이제 파병되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가 없이 그냥 모르죠. 가는 거니까 싸우는 네. 것이고. 근데 가놓고 보니까 거기 가면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거의 생지옥이잖아요, 거기.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인간으로서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뭐 비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그냥 북한 내부에서 그렇나 밖에 나가서 그렇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참. 그만큼 인권이라던가 군인들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뭐 기본적인 이게 안 되는 거죠. 조건. 네. 참 충격적이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러시아어를 좀 알아야 이제 그래도 가서 좀 싸울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현 씨도 혹시 러시아어 북한에서 배우셨어요? 그 영어 러시아- 비슷하게 좀 취급을 받는지. 과거에는 러시아어를 좀 위주로 가르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러시아어보다 영어를 좀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배우는 학급은 뭐 10개 중에 1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어도 제대로 모르는 채 모르죠.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참 알겠습니다. 그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특수부대를 동기부여가 잘 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부대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장비가 초보적이며 고도의 통신 장비나 신호처리 장치나 특수 폭발물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느 정도 훈련은 좀 잘 돼 있는데 뭐 장비 같은 게 아주 네. 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러시아어도 모르는 북한 특수부대가 접전 지역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할지 불분명하다는 그런 지적과 함께 결국 러시아군이 꺼리는 그런 위험한 일을 대신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네. 이런 거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북한에서 계속해서 군복무를 10년 시키는 이유도 네. 그 사람들을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부분도 있지만 네. 그 10년 과정에 사람의 뇌를 완전히 트레이닝 시켜서 이거 백지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뇌를 트레이닝 시킨다. 네, 그게 일명 세뇌 교육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더 의미 부여를 더 많이 해요. 최고사령관이 아끼는 너희는 저기 최고사령관의 정말 신임을 받고 해외에 파병된 거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당하다 보면 열심히 싸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한 과반수는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 50% 이상이요. 네.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싸우려고 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군의 그 외국 병사들은 매달 2,000달러 정도를 지급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2,000달러에 12,000명이면 매달 2천만 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한 260억. 네. 근데 북한군 병사들이 그 해외 파견 노동자처럼 수입 대부분을 이제 정권에다가 상납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러면 돈도 못 받고 네. 이제 사지에 내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짐작컨대 네. 그 사람들이 1년을 거기서 싸우고 돌아가도 한 달 월급도 받지 못할 거예요. 네. 그냥 그게 뭐 다른 북한에서 현재 건설하고 이런 사람들은 10년 복무해도 월급이 없으니까요. 네. 네. 근데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1,000달러를 준다? 이거는 또 북한 내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또 상대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네. 네, 불공정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북한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한 뭐 500달러 미만 계산해서는 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람 목숨 걸고 가가지고 생지옥에 갔는데 제대로 월급도 주지도 않고 한 몇백 달러 준다.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네. 군인이 존재하는 게 네. 그냥 뭐 이 국가 수반이나 국가를 존재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을 받고 싸우는 군대가 아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뭐 미제나 남조선 괴뢰군들은 쟤네는 돈을 받고 와서 싸우는 군대들이다. 그래서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게 해외 파병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돈 얼마 주니까 더 열심히 싸워. 이런 거는 이게 모순적인 거죠. 네. 그 러시아군이 외국인 사상자에게, 그러니까 외국인 용병에게는 보상금도 주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군으로 파병이 됐는데 네. 가서 뭐 죽거나 다칠 경우에 보상금도 받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뭐 물론 세뇌가 되고 우리랑 뭐 생명에 대한 그런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목숨을 진짜 뭐 희생되면 네. 북한의 가족들에게는 열사증이라는 거 하나 주면 끝입니다. 열사증. 네. 그게 무슨 뭐 효력이나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냥 종이장이죠, 종이장. 아. 네, 종이장 너네 아들 이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전사증이 그냥 죽었냐, 아니면 열사로 이름이 달리 기록됐냐 하는 그 차이죠. 그럼 그거 받고 고마워합니까? 거기서 불만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아. 네, 그 부모님들이 뭔가 그 속으로 자기 속마음으로 이따위 내가 받자고 내가 아들을 키워서 바쳤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죠. 표현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네. 예.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처벌이 따르고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정치범위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어도 열사증 하나 받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도 없다. 네. 공산주의 자체가 이걸 보상을 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